안녕하세요. 월요일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3년 8월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오늘은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짧게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묵은 이념 논쟁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남북한이 분단된 나라인가 의심할 정도로 사상과 이념을 아주 자유스럽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주장, 거짓선동, 사리사욕, 내로남불, 당리당략에 치우쳐 곤무술수 중상무략을 일삼는 오리배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지도자랍시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이념에 대하여 확실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할 때까지의 동기나 그 환경을 보면 사상가 이전의 혁명가, 투쟁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유대교였지만 본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잘 알았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의 교권주의로 인한 몰락, 중세 때 유럽에 만연했던 흑사병으로 인한 수천만 명씩 죽어갈 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신구교회와의 싸움과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서의 전환기에서 깨달은 점, 다윈의 진화론, 뉴턴의 기계론 등의 그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 아놀드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종교이며 전투적 무신론이다 하며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사생아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출현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 즉 물질에서 정신이 형성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심이 되는 세계적 차원의 계급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회주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해방과 노동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오의 철학은 증오만 증식할 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사회주의 혁명은 계급투쟁을 법칙화하고 사륙과 파괴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혁명을 통해 인간의 평등이 실현되고 해방된 것이 아니라 사륙과 파괴의 인간지옥이 실현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가치설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만들고 상품 가치의 크기는 소요되는 노동량, 즉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마르크스의 이론, 즉 노동결정론, 물질결정론입니다. 노동가치설은 인간의 주관적 만족도가 상품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효용가치설과 대립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인 필요노동시간은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변합니다. 즉 노동가치설은 아직까지 농업과 수공업, 생산 방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19세기, 18세기 이전 생산 과정에 바탕을 둔 이론일 뿐입니다. 지금은 육체적 노동이 줄어들고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정신적 요소가 생산을 크게 좌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상품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고 노동시간 같은 요소는 결정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애담 스미스는 우리가 맛있는 식탁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현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일면을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70년이 채 못 가서 멸망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를 표방하며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정치 이념 체제로 내세웠습니다. 1948년 북한은 단독 정부를 세운 이후 막스 레닌 정치 이념 체제에 따라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무상으로 교육과 의료, 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유는 제한되었으며 당성에 의한 계급이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그랬듯이 북한 또한 정권 출범 초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는 듯 했으나 점점 생산력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어서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 정부가 유일지배체제, 세습지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인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더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피해 숙청을 합리화하고 1인 독재를 강화하면서 세워진 이론입니다. 1966년 8월 4대 지도, 즉 원칙을 발표하면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그들은 철학적 원리에서는 사람, 즉 특출한 물질적 산물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은 역사와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형 모두 자주적인 상식, 의식, 계급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수령 영도론에서는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며 김일성의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주체 사상은 결국 종교적인 그런 무신론적 일종의 전투적 종교인 것입니다. 북한 사회는 일종의 열광적인 종교 집단처럼 된 셈이지요. 유물사관과 주체사관은 폭력혁명과 투쟁에 의한 역사 발전을 정당화한 공산주의와 북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폭력과 투쟁을 일삼는 남남 갈등의 주요 세력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조 간부가 노조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노조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 간의 화합을 이루며 활동해야 할 자들이 왜 정권 퇴진 운운하며 밖에 10여만 명씩 나와서 데모하고 선동해야 할까요? 북한의 인권과 북핵 문제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북한 백성들이 많은데 연일 미사일을 쏴대는 것에 대하여는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통치의 장애물이 된다고 인민군 참모장 이영길, 서열이, 고모부 장성택, 인민무력부장 한영철, 경제부총리 김영진 등을 무자비하게 총살령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결의안이 국제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침묵하고 있으면 마치 베트남 공산화로 통일된 후 월남에 2천여만 명이 숙청당하고 사이곤시를 호지명시로 바꾼 것처럼 서울을 김일성 도시로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하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눈감아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바로 알고 지금이라도 사상이나 이념적인 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한 주축이심을 아시고 항상 몸마음 튼튼하게 잘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30회에 걸쳐 원로들의 길잡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